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자, 공중파 라디오에서 잘한 게 과연 있나 싶을 정도로 네. 뭐 모든 지표에서 나라가 조금 뒤로 좀 처진 상황이다, 후퇴된 상황이다. 뭐 네. 또 다 뭐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네, 국민들. 모든 지표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잘한 게 그냥 개식용 금지법 그 정도 잘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 눈에 잘 안 띕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네. 기자회견도 지금 뭐 이렇게 모두 발언은 지금 받긴 받았는데 네. 이런 걸 하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좀 답답한 상황이다. 네. 많이 후퇴돼 있다. 네. 답답하다.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아니 저희 이제 미리 좀 받긴 했는데 길어요. 일단 깁니다. 네, 상당히 각오하고 들어야 되고 모두 발언이 22분. 네, 그리고 기자회견장 이동에 4에서 5분. 그리고 질의응답이 모두 60분. 그래서 10시 반부터 명실상부 기자회견은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 고소고발 많이 당하셨는데 지난 2년 어땠어요? 뭐 제 고소고발은 차치하고 네. 저 고소고발하고 선방심이 징계하고 이래가지고 범야권이 192석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선방심의위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틀막 정권의 이미지를 극대화해가지고 그리고 막 너무 난말했어. 제가 진짜 여러 방송에 나가잖아요. 예. 평화방송도 네. 나가잖아요.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부터 다 열받았어. 신부님이 거기 사장님이고 제가 예.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니 예. 언론인이 이 정도 말도 못해? 이 정도 말씀을 하면서 네, 사장 신부님이 제가 이제 거기에 발탁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사실 이제 제가 뭐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것도 예. 있겠지만은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제가 이제 저 때문에 네. 법정 제재를 창사 이래 처음 받았거든요. 창사 이래. 제가. 예.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미 다 소송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어느 정권과 비교해도 최악이다. 이 2년만 딱 놓고 보면 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정권은 기본적으로 출범해서 인기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완만하게 내려와서 막판에는 안 좋았어요. 네. YS 90%대 찍었어요. 네. 하나의 척결하고 막 그러다가 맞아요. 예. 외환위기 오고서 8%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수한 경우긴 예. 한데 근데 이제 이거에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이명박이었어요. 왜냐면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20%대로 맞아요. 떨어졌다가 진짜 뭐 나중에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반성하는 척했어요. 예. 제가 예. 뒷산에 올라가서 올라서 아침 아침 이슬 뭐 반성하는 척을 하니까 예.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예. 줘서 이게 50%까지 올라가다가 역시 마지막에는 20%에 떨어졌습니다. 예. 역대 이런 정권이 한 번도 없어요. 뭐냐면은 1년이 안 돼가지고 네. 30%대로 떨어져서 지금 회복이 한 번도 안 돼. 지금 그렇습니다. 20%대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전화 면접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하나도 없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연합뉴스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평가에 대해서 뭐 한 5명 정도 저까지 포함해서 네. 뭐 전문가 5명 정도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김영준 교수, 신유일 교수, 뭐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네. 뭐 그리고 저 이제 예. 그래서 약간 뭐 보수 성향도 계시고 예. 중도 성향도 계시는데 제가 진짜로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를 꼽아야 된다. 잘한 거를. 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를 한 거를 이거를 점수를 줘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더 강화하지 마라 이제 네. 앞으로 네. 이 정도까지만 해라. 네. 다른 그만해라. 것도 그만해라. 네. 라고 했는데 네. 정말 더 강화했다가 나라 팔아먹겠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라 팔아먹을 일.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네이버 뉴스가 일본이죠 네, 지금. 막 구비질이 됐어요. 라인이죠 라인. 예. 라인 사태. 제가 예. 오늘 이거를 긴급하게 요청드린 이유가 이게 예. 되게 심각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 용어로 독도 이제 최근에 일본이 이게 분쟁 지역이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왜 대응 안 하냐 그러면서 섬 상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예. 섬 상납. 예, 섬. 일본은 섬을 상납했다. 네. 근데 이거는 선 상납이다. 선. 라인. 라인. 선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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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상납이다. 예. 이게 히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카카오가 네. 이제
국내에서 카카오톡을 해서 이제 메신저 시장을 먹으면서 예. 이제 네이버가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라인이란 걸 만들었는데 경쟁에서 결국은 이제 밀렸고 네. 그래서 일본에 처음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의 70% 이상 9천만 명이 쓰는 이거를 일본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라인을. 처음에 라인을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었던 그 IT 기업의 강자, 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뱅크죠. 네. 소프트뱅크가 이제 야후 재팬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쪽에 그렇죠. 포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A-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예. 50대 50 정확하게 예. 반반을. 그러니까 한쪽이 51을 가지면은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경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일본 야후, 그러니까 A 홀딩스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예. 인도네시아도 진출하고 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다 라인스입니다. 가보시면 넘버 원이 알아요. 넘버 원. 그냥 동남아에서? 한국이 카톡과 카톡이야. 같은. 한국 카톡 쓰듯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부 라인을 써요. 전원. 베트남, 중국에서는 전부 말레이시아. 위챗 써요. 위챗.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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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정보 유출이 뭐 이를테면 계좌번호가 이렇게 뭐 공개된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뭐 가볍다라고 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일본 내에서 근데 그 정보 유출 이전부터 사실은 일본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야,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이 그 메신저를 왜 조선이 가지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지라는 극우 정치인들의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전부터. 세상에. 예. 예. 야 그리고 일본의 개인 정보가 왜 한국의 네이버에 가 있지?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본의 극우 인사. 극우 정치인들이 실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야 이거 행정지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법이에요. 일본이 약간 저는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틱톡 문제로 지금 소송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적성 국가인 중국이 미국에서 틱톡을 운영을 하면서 미국의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네. 이거 틱톡 금지할게라고 하니 법을 만들었어요. 네. 법을 만드니까 중국 측 틱톡 운영사가 반발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소송을 걸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법을 안 만들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야 행정지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행정지도가 법보다 더 센 거예요. 거기는. 거기도 시행령인가? 예, 이쪽에 그런 시행령 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도 다르고요. 네. 미국하고 달라요. 또 의원 내각제이기도 네, 하고 행정 지도를 내리면 예. 단적으로 우리는 만약에 행정 처분이 떨어지면 지도 처분 명령 네. 이런 게 떨어지면 행정 소송을 통해서 번복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변호사들은 그런 일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일본은 독특하게 행정 지도 행정 명령이 매우 강합니다. 거의 지금 법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네. 번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소송을 하지 않고요. 네. 일본의 변호사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네. 가장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가 행정소송이래요. 내각에 더 덤비는 거거든요. 내각에. 국회, 내각 네. 같이 돼 있잖아요. 예, 통치 체제에. 그래서 사실은 미개라는 표현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잘못된 명령이 떨어지면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네. 일본은 그게 좀 미흡해요. 좀 이따 이제 우리 김준표 평론가 말씀하시겠지만 행정명령, 행정지도로 떨어졌지만 번복이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답답하다. 네. 결국은 사법부로 해결 안 되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과연 우리가 또 그 능력이 되느냐. 그 얘기를 아마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서 지난달에 이미 그런 행정지도가 나왔고 2차례 나왔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직접적으로 네이버한테 야후한테 팔아라, 니네 지분을 팔아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너희 영업 정지 시킬 수 있어.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행정지도죠.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심지어 이제 한국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네. 조선일보 일본 특파원이 네. 칼럼을 썼어요.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일본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심지어 조선일보가 이거 쓴 거야. 빡쳐가지고. 그러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월 2일에 예. 오후 2시쯤에 도쿄 특파원단 단톡방에 예. 긴급 회의가 열린 거예요. 예. 일본의 이제 총무성이 네.
우리의 입장을 너희한테 전달을 할게. 니들이 잘 보도해줘. 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이버 라인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설명을 한 거야. 근데 특파원단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자회견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듯이 해가지고 우리가 니네 입장을 어떻게 들어? 그래서 이걸 거절을 한 거예요. 잘했네요.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교부가 우리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가 언론사 한 곳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보도를 내줬어요. 어느 나라 외교부야? 어느 나라 외교부야? 우리나라 외교부.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 외교부야? 외교통상부. 어느 나라 외교부야? 그래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 1. 총무성 당국자 라인 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기사가 외교부가 어렌지를 해줘가지고 한국 외교부가 어렌지를 해줘가지고 일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지? 대사? 일본에서 이거 심지어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도 빡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문제니까 이거는 기업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스탠스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고 어저께 오후 한 4시쯤 나온 게 일본 이제 라인 그러니까 네이버가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기로 했어요, 지금. 와. 그래서 이게 뺏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경영 정확하게는 이제 지분의 뭐 1%만 넘어가도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51, 49 돼도 다 뭐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일본 라인의 이 글로벌 사업이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이 이 야후 라인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자회사처럼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어요. 그럼 이 사업까지 다 지금 접거나 다 영향을 받거나 뭐 이거 다 독립시키거나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회사 가치가 2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상납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도 같은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무대응으로 해도 전략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기업을 상납한 거예요 지금 일본한테. 근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이거를 지금? 자, 저기 좀 전에 보연을 했던 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어 차이점이에요. 우리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분 매각을 강요하거나 그런 행정 처분 같은 걸 내렸다. 법적으로 다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선방심의 했던 거 대부분 선방심이 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이 행정명령, 행정지도가 거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법부로 다투거나 다퉜을 때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선상납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줘도 무방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요. 1%만 넘어가도 경영권을 뺏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자체가 일본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줘도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거 다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 디지털 그리고 이 엄청난 어떤 미디어 생태계의 주역 중에 하나인 네이버라는 큰 회사를 사실상 글로벌 법인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똑같은 거예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랑 빗대면 돼요.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코리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야 페이스북 코리아 네이버에 넘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왜 대응을 안 하냐 우리 정부가.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미국하고 중국 틱톡은 둘이 사실상 적성 국가잖아. 가능해. 우리는 지금 한일 관계에서 역대 최고라며 지금 제일 좋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국가라며 사실상 한미일 동맹이 제일 강화됐다며.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일본은 우리를 적성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두 개 같아요. 아예 별로 모르고 있거나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일본 눈치 많이 보잖아요. 계속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줘도 상관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상황 아니 지금 이게 같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결국 지금 뭐 맘대로 막 방류하고 7조
이상이 지금 방류가 되고 있죠. 독도 문제 앞서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교과서 왜곡 문제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해를 지금 일본해라고 미국 국무성이 표현했는데 그것도 항의도 지금 외교부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라인 사태까지 선상납 사태까지 그쵸.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냥 러프하게만 따져도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그 같고 와중에 KF21 인도네시아 아이고. 할인해줘가지고 서울신문이 완전 요즘 보수가 되게 색채가 강하거든요. 서울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KF21 기수 탈취 논란에 1조 강제 할인 글로벌 호구된 K방산. 완전 세게 세게 글로벌 썼네. 호구됐어요 지금 글로벌 호구. 그러니까요.